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고창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행정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공론화 협의체 도입을 계기로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소리축제가 한층 높아진 수준으로 호평을 얻음과 동시에 질적인 도약에 과제를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초가을 축제장마다 성황을 보였습니다. 전북의 노인진료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주민 기피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고창군이 새로 짓는 쓰레기 소각장을 놓고 공론화 협의체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을 모색하고 있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고창 시가지에 꽃상여가 등장하고 삼배두건을 쓴 주민들이 장례 행렬을 이어갑니다. 이어진 집회에서 고창 부군수가 마이크를 잡자 여기저기서 고성과 함께 물병과 의자가 날아듭니다. 고창 아산에 들어설 쓰레기 소각장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의 집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반면 고창군은 매립시설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소각장 신설은 불가피하다며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은 이후 8달 넘게 이어졌는데 최근 주민들과 고창군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공정이 30%가량 진행됐지만 공론화 기간 중에는 잠시 공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도 5차례 이어가던 시위를 잠시 멈추고 대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절차와 과정이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잘 결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는 앞으로 한 달간 5차례 회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환경피해 대책 등 쟁점을 토론하고 합의문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주민대표와 고창군 관계자가 위원으로 위촉됐고 전문가 자문단이 공론화 과정을 돕게 됩니다. 고창군에서는 공론화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안도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곳곳에서 주민 기피 시설에 대한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갈등 주체 간 토론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장수 배달의 집 임시 이사 선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지난 4일 배달의 집 대책위의 군청 점거 농성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직무정지 상태인 서모 이사장이 임시 이사를 선임했다는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군수와 대책위와의 면담이 무산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등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제3종 시설물 2,540개 가운데 14.1%인 360개가 지정 이후 단 한 번도 점검 진단을 받지 않아 안전 등급이 불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수 금농교 등 교량이 81.1%로 가장 많았고 고창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18.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에서 10명 중 1명꼴로 주택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도내에서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는 전체 당첨자의 10%가량인 3,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적격 청약 대부분은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공급 자격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밀도 높은 공연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 태풍과 돼지열병으로 걱정이 많았던 10월 초반의 도내 축제에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거리 약사들이 전주의 가을을 이국적인 풍경으로 수놓습니다. 즉석에서 세워진 꼬마 음악대장이 지휘에 나서고
작은 결혼식도 펼쳐집니다. 익살 가득한 무대에 관객석에도 가을 하늘만큼이나 여유로운 웃음이 번집니다. 전주에서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들을 수 있어서 이게 뭐 나라는 다르지만 이 즐거움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피해가는 편백나무 그늘 아래선 젊은 소리꾼의 수군가가 울려 퍼집니다. 판소리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부터 추임새로 흥을 돋우는 애호가들까지 전통 소리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연장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늘푸른 데서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새롭고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10만여 명이 찾은 가운데 닷새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태풍으로 일부 공연이 취소됐지만 공연 수준에선 해가 갈수록 호평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성년의 나이를 향해 달려가는 소리축제는 대중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질적인 도약을 하는 게 과제입니다.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악재 속에서 시작된 김제 지평선 축제에도 열흘간 71만 명이 다녀갔고 임실엔 치즈축제도 나흘간의 일정을 끝냈습니다. 한편 오늘은 밤까지 도내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겠고 주 중반에도 낮 기온이 20도 초반에 머무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돼지와 함께 소에 대해서도 타시도 반출입을 통제합니다. 전라북도는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고 보고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 등 위험 지역에 대해서 소 반입과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도 추가 설치해 모두 30곳이 24시간 동안 운영되며 다만 발생 위험이 적은 전남으로의 돼지 반출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구도심 개발 규제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고시된 전주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한옥마을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이 불가능하다며 전주시와 의회에 규제 완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동문거리와 가명객사 권역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한식 외에는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로 나흘째 일정에 돌입합니다. 전북 선수들은 어제 금메달 9개를 추가하며 종합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권도와 유도, 수영 등에서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름 2m의 원안에서 선수들이 회전력을 이용해 멀찍이 해머를 던집니다.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전북 최고 이희영 선수가 던진 거리는 60.89m. 긴장과 피로로 연습대의 기량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출전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60m를 넘기며 수월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제 긴장을 많이 해서 2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도 이런 성적이 나와서 지금 너무 기쁘고요. 군산시청 소속 도영국 선수는 마라톤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24년 만에 깜짝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도 선수가 지난해까지 전국체전에서 기록한 최고 순위는 불과 8위. 올여름 중국 운남성의 고산지대에서 훈련하며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욕심이 좀 더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더 이 기록에 만족하고 앞으로 더 욕심낼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남자 대학부 개인복식 경기에선 유망주인 서승재 임수민 선수가 레슬링 여고 53kg급은 최지아 선수가 각각 정상에 올라 선수단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구기 종목에서도 열전이 이어졌는데 농구 남자 고등학교 부문에선 전주고가 경북 상산전자고를 누른 반면 여자 일반부에선 전주 비전대가 부산대에 패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하는 전라북도는 현재까지 금메달 23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2개를 얻어 부산과 충북에 이어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대회 나흘째인 오늘 전라북도는 최대 10개의 금메달을 추가로 기대하며 다시 열전에 돌입합니다. 태권도 남자 고등학교 87kg 종목에서 전북 최고의 손태환, 배영 50m 남자 고등학교 부문에선 전북 최고 조재승 선수가 주목됩니다. 우석고의 송우혁 선수는 100kg급과 무제한급에 동시에 출전해 유도 2관왕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518만 원으로 가장 낮은 강원에 비해서 114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돼 안정성 강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내 공중보건의사 15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67%인 10건으로 가장 많아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안동 소식입니다. 다 자란 누에를 동결 건조한 것을 홍잠이라고 하는데요. 이 홍잠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자란 누에의 몸속에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동결 건조한 누에가루 홍잠을 치매 유전자를 가진 쥐에게 50주 동안 먹이고 관찰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전혀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형광색 밝은 점이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인데 정상 쥐와 홍잠을 먹인 쥐의 뇌에는 쌓이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또 홍잠을 먹은 쥐는 자세 조절 능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꼬리를 잡고 들어 올렸더니 홍잠을 먹은 쥐는 정상 쥐처럼 다리를 넓게 펴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먹지 않은 쥐는 신경세포가 손상돼 손발이 모두 접혀 있습니다. 이 홍잠을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에서도 치매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대화가 상대가 안 되고 그냥 폭력이 나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는 75만 명,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60kg 체중으로 환산하여 5g 정도를 드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앞서 홍잠은 간 질환과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잠 생산 기술 농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잠을 이용한 치료제가 본격 개발되면 치매 환자의 고통을 덜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카드 수수료를 줄여서 자영업 점포에 부담이 줄도록 마련된 제로페이의 나들가게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도내 나들가게 558곳 중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가게는 75곳으로 13.4%에 그쳐 전국 17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조 의원은 나들가게와 제로페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산림 환경을 정비하고 또 퇴직자나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 22억 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과 복구 그리고 도로변 경관림 조성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학생이 아닌 18살 이상으로 정기소득이 없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원에 관한 역사와 추억을 수집해서 한데 보존하는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을 쉽게 알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남원 다음과는 남원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남원 포레스트를 비롯해 공간의 기업, 창작 발전소 등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공모와 조사를 통해 기록물을 수집하고 체험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전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시설은 야외 공연과 어린이 체험이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루 8시간 무료 개방됩니다. 말 그대로 가장 남원다운 공간을 꾸며놓은 곳인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의 접이식 항공기용 컨테이너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ARK가 둥지를 듭니다. 제2 일반산업단지 내 2만 평에 총 3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ARK는 미 연방항공청의 기술 표준품 제조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생산이 시작되면 약 1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소가 과거에 주최한 건강 프로그램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슐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발효 음식인 생청국장 만들기와 쿠키 클래식을 통해 건강 식단을 체험하고 가을밤 작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홍삼 축제가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식약처가 인증한 홍삼의 6가지 효능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이 이해하며 맛볼 수 있도록 체험거리 위주로 진행됩니다. 또한 진안에서 생산되는 9개 품목 80여 개 제품이 전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 문화행사와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 실은 음악 여행을 테마로 내일 익산역 광장 특설 무대에서 제5회 익산역 콘서트가 열립니다. 익산시 교향악단의 19번째 정기 연주회가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10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극 망원동 브라더스를 공연합니다. 드림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영화 음악 스토리가 오는 11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코믹 락 뮤지컬 프리즌이 오는 11일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의 대표 맛축제인 비빔밥 축제가 모레부터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 향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홍삼축제가 모레부터 13일까지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9회 별나라 여행축제가 올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는 12일 전주종합경기장 수영장 앞에서 벼룩시장과 장터 등을 모아놓은 제1회 전주시 야호시장을 운영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제과 제빵 장애인 맞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6도에서 낮 기온 17도, 익산 16도에서 17도, 동부권 무주는 13도에서 17도, 진안 13도에서 16도, 서해안권 군산은 16도에서 17도, 고창 16도에서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가 보통 수준을, 나머지 대부분 시군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